자, 이제 세 번째 이제 학년별 수학학습법 강의 세 번째 내용으로 3, 4학년 학생들의 이제 그 수학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떤 내용을 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3, 4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까지 내용을 마무리를 짓는 게 좋습니다. 초등 속진을 마무리를 짓는 게 좋겠다. 어, 왜냐하면 어차피 연산은 이렇게 막 해야 돼요. 근데 똑같은 내용을 너무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두 자릿수 계산을 뭐 한 1000번, 10,000번을 하고 두 자, 세 자리 곱하기 세 자리 나누기 뭐 이렇게 나눗셈도 막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차라리 빨리빨리 가면서 이 계산하는 부분을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버리면 오히려 그 지루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덜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선생님 구멍 나지 않아요? 구멍 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앞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계속 쌓이는 게 계산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기본적인 계산들은 다 이제 꾸준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점점 계산의 중요도가 떨어지고 있죠. 이제 스마트 기기들이 활성화되고 있다 보니까 계산 이제 그 초등학교 6학년에서 원기둥이나 원 넓이 구할 때 3.14 썼던 것을 이제는 학교별로 이제 3.1을 쓰는 데도 있고요. 그냥 3을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의 중요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계산은 이제 나중 어른 되면 어차피 계산기 다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계산 때문에 발목 잡히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후딱 여기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하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중학교 딱 올라가면 사춘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사춘기 때 분명히 구멍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중학교 과정을 5, 6학년 때 조금 봐두고 좀 미리 좀 봐가지고 중학교 과정을 다 봐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과거나 연기학교를 목표로 한다면 좀 더 빨리 해갖고 좀 심화과정까지 보면 좋겠고 만약에 그런 걸 준비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하려면 이렇게 그냥 초등 빨리 떼고 중등 과정을 전체적인 흐름을 봐두면 학생들이 중학교 올라갔을 때 훨씬 더 편안하게 수학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3, 4학년 때는 본격적으로 속진을 시작해서 초등 6학년까지의 속진을 마무리를 해주면 가장 좋겠다. 근데 선생님 우리 애는 너무 늦었는데 늦어도 좋아요. 되도록 빨리 해서 중등 과정을 되도록 많이 보고 중학교를 올려 보내주는 게 어머님들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퍼플에서 이제 그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어떤 어머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 뭐죠? 학원을 보내야 되나요? 이거 저기 온라인 강의만 하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학생들의 성취도라든가 뭐 이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안 보내잖아요. 학원 안 보내잖아요. 학원 안 보내고 그냥 다른 수학학원 안 보내고 다른 데 보내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수학학원 안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쉽고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안 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상 학교에서 시험 볼 때 뭐 많이 틀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을 꼭 보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이제 요런 이제 계산의 복잡성 때문에 학생들이 수학을 싫어하는 계기가 되는 시기가 바로 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니까 초등 과정을 공부할 때 그렇다는 거죠. 계산의 복잡성 때문에 그렇고요. 단순 계산을 너무 오랫동안 반복해요. 그래서 요거를 너무 오랫동안 반복하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하고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짧게 빨리 하고 넘겨보내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산을 실수하면 이 엄마 아빠가 잔소리가 특히 어머니들이 잔소리가 너무 심해요. 본인은 실수 안 하는지 본인도 계산하다가 이 계산하다 보면 실수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도 20년 동안 수학 관련해서 전공을 하고 대학원도 마치고 영재 교육학도 공부하고 20년 넘게 아이들을 계속 가르쳐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실수를 하는데 아이들이 계산 좀 실수한다고 그거를 그렇게 잔소리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물론 그걸 봐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했어 할 일은 아니지만 신경 좀 써야 되겠어 하는 정도로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계속 쌓여요. 실수하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잔소리를 많이 하면 실수하는 거에 대한 그 잔소리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이 반항심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수를 좀 관대하게 봐주시라. 학생들은 누구나 다 실수하고 틀리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게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맞추기 위한 것은 시험이에요. 시험은 맞춰야 돼요. 그렇지만 공부할 때는 많이 틀리는 게 좋아요. 틀리면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것은 배우는 거지 맞춘다. 이거는 맞춘다는 건 다 할 줄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3, 4학년 때 1 더하기 1 이런 거 하면 다 맞추게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공부가 아니다. 1 더하기 1, 1 더하기 2 하는 게 무슨 공부입니까? 노는 거지. 그러니까 맞추는 거 다 맞출 수 있다. 이러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틀리는 게 당연한 거다. 공부할 때. 그 다음에 수학 학습이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부담이 되죠. 애들하고 맨날 싸우는 게 애들은 하기 싫지, 엄마는 잔소리하게 되지. 그러니까 학원에 뭘 맡깁니까? 잔소리를 맡기는 거예요. 근데 학원도 잔소리를 잘 해주면 좋은데 학원도 또 엄마랑 똑같이 잔소리를 해요. 그래서 이런 잔소리는 아이들한테 별로 절대 좋은 게 못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아이를 이끌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복합연산이 4학년 때 이제 들어오죠. 혼합연산이죠. 혼합연산. 그다음에 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곱하기, 나누기, 뭐 분수, 계산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요런 이제 그 자연수에 대한 혼합연산 이런 것들 이런 거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도형. 도형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삼각형, 사각형, 이제 다각형은 이제 그 뭐죠? 5학년 때 이제 과정이 나오게 되고 단위가 이제 각도라든가 뭐 이런 거 그 뭐죠? 킬로미터, 미터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경우의 수, 뭐 기준을 정해서 뭐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 방법 찾기에서 뭐 뭐죠? 거꾸로 생각하기, 식을 이용하기, 그림 그리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주로 계산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싫어하는 부분들이 요소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좀 짧게 빨리 후딱 실수를 좀 하더라도 한쪽 눈 감고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나면 나중에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아이들 가르쳐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나중에 좋은 대학 못 간 애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계산하느라고 계산하고 실수하는데 잔소리하는데 시간 보내지 마시고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좀 하게 해주세요. 초등학교 4학년 정도가 되면 이제는 문과 쪽인지 이과 쪽인지는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속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중등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로를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그거에 학습을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지가 결론이 나게 돼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너무 어린데요. 어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틀려도 되고 방향이 바뀌어도 됩니다. 문과라 했다가 이과로 바꿔도 되고 이과라 했다가 문과로 바꿔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다 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할 수 있는 공부를 시켜주면 되고 목표가 있다면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태평양에서 노를 젓는다 생각해 보세요. 막 젓는데 이 방향이 맞나? 하면 또 반대로 돌려요. 아니면 옆으로 또 돌려요. 막 쪄요. 이거 방향이 또 맞나? 또 돌려. 그래가지고 어떻게 육지로 갑니까? 그러니까 북극성이면 북극성 아니면 뭐 태양이면 태양 그다음 달이면 달 이걸 목표를 딱 정해놓고 야 이 방향으로 무조건 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틀렸다는 게 확실하게 확정이 됐을 때, 야, 달 아니야. 해로 가자.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 있으면 노젓기가 방향을 확실하게 하니까 노젓기 뭐 이렇게 그냥 연습하는 게 좀 더 수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진로 결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학습 방법이나 뭐 수학 숙지나 심화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이제 겨울방학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중등 속진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때 대략적인 진로, 이제 문과인지 이과인지 정도는 생각을 해가지고 들어가야지 속진을 얼마만큼 할 것인지, 심화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이 결판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초등의 과정의 공부는 3, 4학년 2년 동안에 다 끝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늦었다. 그러면 4, 5학년까지 빨리 끝내고 6학년 때 중 1, 2까지 정도는 속진을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 그 아이들이 수학을 싫어하게 만들지 마시고, 이건 너무 단순 계산에 너무 초점 맞추지 마세요. 수학은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곁다리에 불과할 뿐이에요. 안 할 이유도 없지만 너무 과도하게 할 필요도 없는 게 바로 계산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하시고, 오히려 진로나 목표 이런 것을 잡아가는데 진로 캠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다양한 경험, 다양한 책들을 보면서 진로를 찾아가는데 훨씬 더 중요한 포커스를 갖춰가지고 공부를 진행해 가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요때 그러면 우리 애는 너무 애기 같아요. 좀 뭐 그거 할 수 없어요. 교구를 쓸 수 있습니다. 3, 4학년 때 이제 큰 수 나오는데 3, 4학년 교과 내용 할 때 이제 브루마블 같은 거 물론 어릴 때부터도 초등학교 1, 2학년 때도 돈 가지고 하는 게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거 브루마블 같은 거 진행할 수 있고요. 요거는 뭐 매직 믹서인가 뭐 이런데 요거는 뭐 여기 바깥에 있는 수들을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혼합 계산을 쫙 해가지고 가운데 있는 목표한 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주사위로 만들 수 있거든요. 주사위로 1, 2, 3, 4, 5, 6, 1, 2, 3, 4, 5, 6, 뭐 이런 식으로 3개 만들고 뭐 그다음에 뭐 6, 4, 5, 6, 7, 8, 9,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1부터 9까지의 수를 다양하게 이제 나오게 6개를 만든 다음에 한 개는 10부터 60까지 만들어서 이 목표한 만약에 50이 되게 이제 식을 만들겠다 그러면 곱하기도 쓰고 나누기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을 목표한 수를 만드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요런 거는 학생들이 머리 아파합니다. 하나만 한 번만 해도 머리가 찌가내려요. 그렇지만 뭐 연습을 좀 해보는 거죠. 혼합 계산을. 그다음에 요거는 각도를 이용해서 야 7교하면 야 7승을 가지고 노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요 각도 뭐 여기 45도 뭐 이런 것들 각도 문제로 들어가면 3, 4학년들이 충분히 갖고 놀 만하고 소마 큐브는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공간 지각력을 길러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요런 경우다. 제가 예전에 그 도형을 너무 못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소마 큐브 가지고 맨날 놀다가 도형에 대한 이제 공간 감각이 굉장히 좋아졌다 하는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마 큐브는 공간 지각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좋은 교구다. 그래서 이런 교구 정도는 3, 4학년 때 정도까지는 가능하겠다. 5, 6학년 되면 이제는 교구는 끝입니다. 5, 6학년 때는 교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1, 2, 3, 4학년 때 이제 5, 6학년 때 교구는 진짜 각도기 뭐 이렇게 그 들이 재는 어떤 통 이런 것들이 이제 교구가 됩니다. 자, 요 정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4, 5학년, 5, 6학년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또 찾아뵙겠지만 3, 4학년 때 초중 수학을 이제 본격적인 이제 뼈대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3, 4학년 과정은 어머님들 신경 많이 쓰시고 진로에 관해서도 꼭 신경 쓰시고 실수하는 거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계산에 너무 초점 맞추지 마시고 개념을 잡아가는데 초점 맞춰지도록 이렇게 학습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에 이제 학년별로 문제를 몇 개씩 들고 와가지고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진행하는지 이런 걸 어머님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다음에 또 다음 재밌는 주제로 가지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